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저는 72년도에 경북의대를 입학해서 78년에 경북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경북의대에서 내과를 수련을 마치고 1983년에서 86년에 국군 마산통합병원에서 해군군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마산통합병원 내과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86년에서 88년에 서울 상도동 제1병원에서 봉지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88년에 대구에서 김일봉 내과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에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86년도에 서울 상도동 제1병원에 있을 때 우리 그 병원의 외과과장인 과장님께서 초음파를 하셨습니다. 그 옆에서 어깨너머에서 제가 초음파를 조금 배웠으나 부르면은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개원 후에 1995년도에 저 병원 옆에 대구에 대경영상의학과가 오픈해서 대경영상의 원장님으로부터 제가 초음파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초음파를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서울 순천향병원의 심찬석 교수님의 초청으로 우리 순천향병원 초음파 영수 강좌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강의했으니까 원래가 2016년 강의해서는 한 16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초음파 강의를 하고 많은 세밀 교육을 해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사실 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초음파책으로 배워가지고는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에 굉장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초음파 검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있습니다. 달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교재 제가 만든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이 법문사 이 퍼블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게 스캔법입니다. 스캔법을 모르면 이 초음파를 진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DVD를 꼭 한번 보시도록 추천합니다. DVD는 저희 병원에 연락하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교습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올바른 스캔법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안 받아봐야죠. 그 다음에 초음파 교재는 심찬석 교수님이 지으신 뽀뽀 초음파 진단학을 한번 구입해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의문되는 것을 010-4531-2089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정례를 발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검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제1회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는 2016년 4월 3일 오전 9시 반에서 1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하셔상 아파트에서 10명 정원으로 이 초음파 워크숍을 합니다. 일정은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제가 병리로 이해하는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 이게 초음파 소견을 병리로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이민영 쌤이 초음파 스캔법하고 FNA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병은 갑상선 정리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의 DVD하고 CD를 증정합니다. 유료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089 이메일 ilbongkm@mail.net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 10명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부 응급 초음파 검사 통증 부위에 따른 원인 질환의 초음파 진단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자하복부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복 통증 원인 질환은 좌측 요관 결석, 전립선염, 자궁류 농증, 자궁에 이제 농이 쳐 있는 거죠. 이런 농증이라든지 난간의 농증이 있거나 또는 좌측 난소경 염전, 그게 좌측의 난소가 토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궁의 임신 파열, 그다음에 부속기염, 난소종양, 대장암, 그다음 좌측 개실염, 그다음에 대장염, 대퇴부의 탈장이 이제 페모랄 흔히 하죠. 대장의 천공, 장폐쇄, 탈장 감동, S양 결장축 염전, 결장축 염전, 크론병, 이런 병이 좌측 하복부의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 첫째는 비뇨 생식기 질환이죠. 그 중에 이제 비뇨기 질환, 요관 결석이죠. 그 다음에는 전립선병, 그렇죠. 남자, 여자인 경우에는 난소 자궁에 있는 질환, 이런 질환이 있죠. 그 다음에 소화관 질환이 있죠. 주로 대장 질환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복부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스캔하면서 관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성 스캔법이죠. 우선 자복부 통증이 있을 때는 여성인계는 먼저 하복부 종단상이죠. 종단상에서 방광, 그 다음에 자궁, 여기 엔도메트리움이죠. 요 방광이죠. 방광이, 그 다음에 여기 지리고 자궁 경부죠. 자궁 경부, 그 다음에 여기 엔도메트리움, 자궁 내막이죠. 자궁 내막. 요걸 이제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찰해서 여기에 혹시 자궁에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해요. 우선은 자궁 내막에 대랑 거기 가임기 여성일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그 자궁의 그 menstruation 사이클이 중요하죠. 그게 정식기인지 분비기인지 배란기인지 또는 월경기인지 이런 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펠빅 캐비티에 안에 플루이드가 고여 있는지, 복강 내에 액체 저류가 있는지, 액체 저류 또는 혈액 저류가 있는지 요걸 관찰해야 되죠. 혈액 저류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인까지를 최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좌측 우측으로 요렇게 하거나 또는 요렇게 해서 오바리를 관찰해요. 요렇게 자궁에 내막이 있고 여기에 이쪽에 오바리가 있죠. 오바리 중에서 한쪽이 도미넌트, menstrual cycle 도미넌트 오바리가 크죠. 요거는 난 도미넌트는 small follicle 있고 오뷸레이션에는 오바리가 크죠. 요 오바리가 이렇게 이제 도미넌트 오바리죠. 오바리의 폴리클이 크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좌측이 이제 오바리가 폴리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궁 여기는 내막이죠. 자궁 내각. 그래서 오바리를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위에 골반강 내에 염증이나 염증 소견이나 액체 저류가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액체 저류가 유무를 관찰해야 됩니다. 여성에서는 굉장히 이게 볼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에서는 이제
전립선이 있죠. 남성에서는 이렇게 남성은 여성보다 간단하지요. 이렇게 횡단상하는 유리너리 브레드 밑에 프로스테이트 여기에 세미나라 베시컬 렉툼 이렇게 이제 방광이고 전립선이고 여기가 정당이고 여기에 렉식장이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단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방광, 정당, 전립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아측 요관결석. 요관이 빈혈기 질환이죠. 빈혈기 요관결석입니다. 빈혈기계 질환으로 이제 결석이. 유리너리 브레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트라이곤이죠. 여기 트라이곤은 방광백이 좀 두꺼워진 부분이죠. 방광. 그래서 요렇게 트라이곤 옆에 유레터가 이렇게 있죠. 유레터. 여기에 결석이 있게 되면 결석은 고에코로 나오죠. 결석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뒤쪽에 섀도우가 보이고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시면 여기에 트윙클링 아트 칼라 도플러상에서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초음파 빔이 러프한 서페이스, 그렇게 표면이 이제 거친 러프한 서페이스나 또는 결석의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한 결석에 부딪힐 때는 그 초음파 빔이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결석이 스무스한 데는 안 일어납니다. 이 결석이 러프한 서페이스, 결석의 표면이 러프 서페이스죠. 서페이스에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열로 초음파가 부딪히면 앰플리튜드 체인지가 일어나죠. 이제 앰플리튜드의 변화가 일어나가 여기에 혈류가 확 섞이게 됩니다.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초록색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하나 컬러가 아니죠. 확 섞이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초음파의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체인지 때문에 그렇죠. 표면이 스무스한 결석에는 이런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비스톤 같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지 않죠. 이걸 트윙클링 아티팩트라고 하죠. 반짝반짝이죠. 트윙클링 반짝반짝 효과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스톤이 있으면 키드니를 관찰해, 반드시 키드니 관찰해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지를 봐야죠. 키드니가 여기 왼쪽 키드니 보면 중심 에코 복합체 안에 여기 시시죠. 여기에 신우 종대죠. 신우가 종대되고 시시는 고에코, 중심 에코 복합체는 무에코로 보이죠.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방광 결석입니다. 그 위에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어도 남자인 경우는 전립선염이 있어도 이제 오게 되죠. 전립선염은 전립선이 커지게 되고 에코제니시티가 이렇게 떨어지죠. 에코가 저에코가 되고
도플러상에서 혈류가 증가될 수가 있죠. 저희 그대로 혈류 신호. 이 전립선염은 사실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고 임상적하고 다른 뭐 소변 검사라든지 이런 거로 진단하고 초음파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다음에는 여성 생식기 질환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 질환 사실은 우리가 트랜스 압도미널 초음파로서는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트랜스 압도미널 간단하게 우리가 트랜스 압도미널로도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자복부 여성에서 우리가 자궁의 농증, 자궁농증이 있죠. 농증. 이제 주로 서비칼 캔서 때문에 생깁니다. 이렇게 서빅스에 캔서가 생기면 이게 엔도메트리움이 내강이 자궁 내강에 확장이 되죠. 내강 확장이 되고 고름이 치이죠. 고름은 에코가 떨어지고 그 안에 여기 데브리 같은 게 모에코로 뜨죠. 내강 확장 무에코가 되고 여기 이제 자궁 농증이죠. 저 서빅스 캔서 주로 이제 옵스트럭션 폐쇄 때문에 자궁 농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난간에 생기는 난간 농증이 있죠. 이렇게 난간 농증은 주로 생기는 것은 이제 PID로 생기죠. PID, 펠빅 인플레메이터리 디지즈가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자궁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팔로피안 튜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바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바리 자궁 내막이죠. 여기 이제 염증이 어센딩하게 되죠. 염증이 우리가 PID는 이쪽에서 염증이 이렇게 이제 어센딩 인펙션이 많죠. 그러면 자궁 내막에 이제 해서 이렇게 나팔관 난간으로 이제 염증이 파급이 되죠. 난간으로 파급되고 나중에는 오바리 난소로 이제 또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난간 농증이 되면 난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난간의 폴드죠. 여기 난간이 확장이 되고 난간 확장되고 난간이 이렇게 폴드가 이렇게 안에 이제 고름이 치이는 거죠. 하여met 농양이 생기고 요거는 우에코가 되고 여기 이제 데브리 같은 거 고에코 데브리 그런 게 보이게 되죠. 여기 이제 여기 난간 농증이죠. 더 심해지면 튜보 오바리안 옵세스를 만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난간하고 난소가 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계가 잘 안 보이죠. 여기는 난소고 이 난간이 막 뭉쳐진 거죠. 난간하고 난소가 옵세스를 형성해요. 난소, 난간. 여기에 튜브 거리에 옵세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난소 종양이라든지 부독기염, 자궁의 임신 파일은 지난 시간에 또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소 토전, 난소가 토전될 수가 있습니다. 난소 토전은
소아에서 조금 잘 보입니다. 소아에서 난소가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많아죠. 난소가 병이 있는 난소가 토전되는 것도 경우가 많고 병이 없는 난소가 토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좌측 여기도 난소 토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토전이 이렇게 보면 난소가 꼬여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이제 방광이 있고 여기에 난소의 종괴가 있고 난소 여기에 토전된 페디클이 꼬여있는 요 페디클이 고액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난소가 종대되죠. 피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난소에 그 종양이 있는 경우 있죠. 난소가 종양, 특히 PID, 난소 테라토마 일 경우에 테라토마 경우에는 고액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난소가 꼬여가지고 종괴로 보입니다. 그러면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보이는 수가 있냐? 자,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보면 방광이 있고 여기에 난소의 종괴가 아주 여기 고액고죠. 테라토마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토전되어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난소 종괴죠. 종괴. 여기 이제 페디클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페디클 보이면 뭐 틀림없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 자아복부의 종괴가 보이고 종괴가 보이고 섀도우가 보이고 통증이 인터미턴트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드물지만 페칼 인펙션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S자 결장에 페칼 인펙션이 되면 여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페칼 인펙션이 이렇게 대변이 꽉 차죠. 그러면 섀도우가 보이죠. 그래서 페칼 인펙션을 마치 오바리안 테라토마 가진 오바리의 토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소아의 중앙시인데 인터미디어 콜릭, 레프트 콜릭 페인이 있어가지고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액고가 보여가 이걸 오바리안 테라토마 토전을 해가지고 개복 수술을 했더니 오바리안 추모가 아니고 S 콜론의 페칼 인펙션을 진단돼 이런 경우는 쓸데없는 그 초음파를 수술했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게실염은 좌측의 시그모이드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가 시퀄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선천적인 요인인데 이 시그모이드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우리가 장에 섬유질을 적게 먹어가지고 장에 이제 컨트랙션 힘이 약해져가 결국은 이제 장압이 올라가가 결국은 다이버티큐라이티스를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그모이드 콜론의 다이버티큐라이티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장이 올드 에이지는 많습니다. 탈장이죠. 나이가 들면 탈장이 장이 이제 백이 좀 느슨해져, 복백이 느슨해져, 복백 밖으로 탈장을 해버립니다. 탈장하면 이게 이제 알 수도 탈장이다가 본인이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장한 부위는 우리가 열로 이제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죠. 이쪽이 인규이날 허니아, 서해부 탈장이죠. 그 다음 이쪽이 페모랄 허니아, 요거는 대퇴 허니아죠. 대퇴. 인규이날 허니아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인규이날 허니아는 남자들한테 이 스크로툼제 창자가 빠지나, 요거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본인이 잘 아는데 문제는
이 페모랄 허니아나 이쪽에 생기는 폐쇄공 허니아, 폐쇄공 허니아 여기 문제가 됩니다. 옵트레이트 허니아죠. 옵트레이트 허니아. 요 허니아는 허니아가 생겨도 잘 허니아 되어 있는 것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교에는 허니아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또 허니아가 막 꼬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옵트레이트 허니아나 페모랄 허니아가 아주 작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백이 이렇게 복백이 머슬이 있다면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꼬여버립니다. 복백이 여기 이제 꼬여버리면 여기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키죠. 이스케믹 체인지. 그리고 나중에 상부 장관은 이스케믹 체인지 상부 장관은 옵스트럭션 되어버리죠. 옵스트럭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환자가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옵스트럭션 되고 그러는데 여기 작아가지고 탈장 부분이 작으면 탈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는데 뭔가 옵스트럭션 있는데 옵스트럭션 부위를 못 찾는 경우 있죠. 특히 올드에이지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드에이지에서는 이 일레오스가 생기고 복통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번 이게 탈장이한 이스케믹 또는 여러 감돈에 의한 그런 병변을 한 번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번째 자복부 통증에 대해서 선생님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